저는 이번 라운드 딱 보면서 이제 두 라운드를 묶을게요. 두 라운드 보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초반 출발이 되게 불안했죠. 그리고 리버풀도 초반에 엄청 삐걱대면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승리 거두면서 올라오는 거 딱 보고 올해도 이 빅식스 체제가 깨지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 빅식스 안에서 순위는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첼시가 뭐 지난 시즌 3위를 했지만 뭐 조금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토트넘이랑 아스날이 뭐 챔스권을 두고 경쟁하다 결국 누가 4위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존에 이제 빅식스라고 체제를 구축해놨었던 이 6팀은 그 안에 그대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좀 가장 위협할 거라고 생각했던 웨스트햄이 생각보다 지금 부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쨌든 승리하긴 했는데 빌라를 이기긴 했는데 그 이전에 3연패가 너무 무기력한 3연패여가지고 그리고 빌라전도 리그 첫 골이 그때 나왔는데 포르나스 골이 60분인가 70분에 나왔어요. 되게 어렵게 나온 골이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 웨스트햄도 생각보다 좀 어려워하고 아마 빅식스는 공고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리스트 쭉 봤을 때 이 빅식스 체제를 뭔가 확 깰 수 있을 만한 느낌의 팀이 좀 애매해요. 맞아요. 물론 요즘에 뭐 리즈 같은 팀들이 잘하고 있지만 아니 뭐 뉴캐슬도 마찬가지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뒷심이 이어질지 뉴캐슬만 보더라도 당장 지금 부상자 이슈가 바로 나왔거든요. 사실 이제 뭐 전력이나 이제 과거 몇 시즌간 돌아봤을 때 이 체제를 위협했었던 팀들은 말했었던 웨스트햄이나 사실 레스터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시즌 레스터 정말 위험합니다. 진짜. 로저스 중도 경질 가능성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빅식스 자리에서 가장 벗어나 있었던 리버풀이랑 맨유가 직전 라운드를 이겼기 때문에 올라올 준비를 마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오늘 저희가 이 빅식스 팀적으로도 이제 성적이 이렇게 나왔다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감독들에 대한 초반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1위 아스날. 1위 아스날. 아스날 1위. 4전 전승이에요. 4전 전승에 11득점 30점인데 아르테타에게는 A를 주고 싶고요. 흠잡을 데가 없다. 근데 뭐 이게 봐봐. 4전 4승 다 챙겼어. 사실 풀럼전 약간 간당간당했거든요. 근데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겼고 나는 이적생들의 활약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정말 좋았죠. 이거는 뭐 아스날 입장에 아스날 팬들 내가 봤을 때 행복사입니다. 맞아요. 초반에 어떤 레이스를 평가할 때 감독에게 평가 잣대를 드릴 수 있는 게 선발조합을 빠르게 찾았느냐. 오케이. 전술 좋았느냐. 오케이. 플랜 A 완성돼 있었죠. 선수단 분위기가 잘 조성돼 있느냐. 오케이. 풀럼전 특히 역전승이 저는 그 가장 분위기를 잘 돋군 요소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아스날이 무기력하게 무너질 때는 뒤집는 힘이 없었다라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번에 그 마갈양이스가 실수했는데도 옆에서 계속 렛츠고 렛츠고 하면서 계속 가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갈양이스가 마지막에 결국은 골까지 넣는 활약을 했는데 이런 거 요즘에 또 이제 다큐멘터리가 또 공개가 되니까 우리가 아스날 내부에 대해서도 뭔가 알게 되고 이렇게 좀 뭔가 단단한 팀이구라는 것도 느끼게 되잖아요. 아르테타는 맨날 목소리가 쉬어있더만. 그러니까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면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들기 때문에 더 우리가 시각적인 효과를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결과가 좋느냐. 아주 좋죠. 뭐 4전 전승인데. 맞아요. 그래서 아르테타 감독에게는 그렇게 어려울 건 없었던 아주 순조로운 출발이었다. 근데 아르테타가 이제 좋게 시즌을 마무리할지 여부를 봤을 때 가장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시즌 중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 그러니까 플랜 B가 확실하게 있느냐. 혹은 변수 대응 능력. 이런 부분이 결국은 중요한데 초반에는 그걸 좀 판단할 만한 여지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일단 첫 번째 변수가 온 것 같습니다. 자, 토마스 파티 부상. 진첸코 부상. 이제 티어니가 나왔죠. 맞아요. 그래서 이 부상 공백, NNU도 나왔는데 이 부상 공백을 앞으로 어떻게 아스날이 지워나가면서 뭔가 아르테타 감독도 굳건하게 팀을 좀 운영해 줄 수 있을지. 다행인 점은 올 시즌 뎁스가 두터지면서 선수단 내에서 이러한 변수가 찾아왔을 때 어떤 감당 능력은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은 그래도 좀 올라오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자, 진첸코가 부상당했을 때 그 자리에 티어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파티가 부상당했을 때 NNU가 나왔죠. 이거 앞선 시즌 비교해보잖아요. 그러면 진첸코를 티어니로 치환해보면 티어니 부상당했을 때 누노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파티 부상당했을 때 뭐 로콘가 이런 선수들이 이제 기용을 받았었는데 이 주전조가 빠졌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자원들의 퀄리티라든지 팀 적응도가 앞선 시즌들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졌다. 그래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예전만큼 리스크를 엄청나게 안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단은 이제 이걸 좀 감당해낼 여력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변수가 찾아왔을 때 보다도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건 아르테타 감독의 능력이 되겠죠. 아직까지는 아르테타 감독이 경험적으로 풍부한 감독은 아닌데 이런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이제는 선수단의 힘도 생겼기 때문에 아르테타 감독이 어떻게 이 위기를 변수를 극복해냈는지가 본격적으로 평가를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아르테타는 A. 자, 그럼 2위. 네, 맨시티고요. 패배에게도 A를 주겠습니다. 네. 자, 3승 1무 13득점 5실점이고 맨시티 패배 경우는 2-3-5 형태의 빠른 플랜 A 구성, 공격적인 전술, 경기에 대한 지배 능력, 그리고
이번에 그 팰리스전에 보여줬던 혼란의 캐리 능력, 베르나르도 실바의 우수한 패스. 아 베실바는 진짜 잘하더라. 그 뉴캐슬전에 균형을 맞춰준 덕배의 말도 안 되는 패스. 이런 걸 봤을 때 선수 개개인의 우수한 능력까지 더해져서 지금 막강한 팀이 구성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혼란의 득점력, 덕배 베실바의 건재함은 맨체스터 시티가 앞으로도 강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약간의 우려점이라면 좀 펩 가르디올라가 스릴을 즐기나 싶을 정도로 뉴캐슬전과 팰리스전은 사실 좀 불안하긴 했었어요. 뭐 변태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기긴 이겼고 팰리스전은 이겼고 뉴캐슬은 비겼지만 근데 그 경기들 출발이 좋았다 보기는 힘들죠. 아 그렇죠. 왜냐면 나는 트리피어 골 딱 나왔을 때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나 이 생각했거든. 맞아요. 그때 성유도 되게 막 화내고 그랬었잖아요. 저 새끼는 뭐 카톡방에서 욕밖에 안 하는 그러니까 경기할 때마다 그러니까. 자 근데 피지컬 좋고 이렇게 전방 압박을 하는 팀한테 맨시티가 좀 취약한 경향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난 시즌에도 사실 팰리스에게 좀 경기력적으로 고전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좀 팰리스에게는 불안했었고 뉴캐슬전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런 강한 압박을 하는 팀에게 물론 이거는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대가 잘한 부분은 먼저 꼬집는 게 1순위긴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펩 가르디올라도 상대에게 어느 정도 흐름이 넘어가거나 본인들이 취약한 형태의 상대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원래 보통 언더독이 그 반란을 일으키면서 강팀을 잡아내려면 시즌 초가 제일 좋은 시기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어쨌든 상대도 구색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뭐 어쨌든 뉴캐슬은 비겼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뭐 먼저 또 2점을 앞서가긴 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결과를 어쨌든 챙겼고 승점 드랍이 크게 없었다는 점이 가르디올라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죠. 맞아요. 여전히 제일 강해 보이는 맨시티고요. 근데 딱 하나 그 뉴캐슬전의 경우에 소극적인 교체 운영은 지적을 받을 만했습니다. 근데 사실 펩이 또 교체 카드를 그렇게 많이 쓰는 감독도 아니라 팰리스전은 뭐 빠르게 쓰긴 했지만 근데 이 뉴캐슬전은 21분에 아케의 부상으로 빠진 거 이외에는 교체를 아예 안 했으니까 그쵸. 이거는 조금 좀 놀라웠던 그런 행보이지 않았나 싶네요. 자, 어쨌든 아르테타, 펩 이 전술적인 기조를 또 공유하고 있는 이 두 명의 감독은 맞아요. A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럼 3위 토트넘이고요. 콘테에게는 B를 주겠습니다. B. 결과는 맨시티와 동일합니다. 3승 1무 9득점 30점인데 질 뻔했던 첼시전이 이제 비기는 결과까지 만들면서 이게 다행이죠. 이게 이제 팀 분위기가 어느 정도 이제 위닝 멘탈리티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방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존 선수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신중한 태도와 전술로 경기를 준비했던 콘테 감독입니다. 결과를 챙겼기 때문에 분명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으로 인해서 팀의 공격력은 분명히 떨어져 있고 내용도 사실 노팅엄도 되게 많이 밀렸거든요. 노팅엄이 되게 두드리는 게 많았죠. 왜냐면 노팅엄도 전방에서 압박을 세게 거는 유형의 팀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번에는 그렇게 좀 경기를 했었죠. 그래서 노팅엄이 만약에 결정력이 조금만 따랐다면 이 경기는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노팅엄이 지금 선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가용되지 않은 자원들도 있어요. 여전히 좀 위협적이죠. 그리고 첼시전도 사실 경기력적으로 많이 밀렸죠. 그쵸.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과는 좋았으나 경기 내용적으로는 좀 불안한 부분을 꼬집어야 된다. 그래서 콘테 감독에게는 B를 주고 싶어요. 무엇보다 이 전술적인 문제, 너무 신중한 경기 운영에 따른 문제는 공격진의 부진으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 좀 숙고할 필요가 있고 향후에 이제 새로운 이적생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떨어진 경기력을 전술적인 변화를 통해 회복해서 끌어올린다면 콘테 감독이 B가 아닌 A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제 뭐 국내 축구 팬들에게는 손흥민 선수가 좀 빨리 이제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노팅엄전에도 아까운 거 하나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지금 해리케인이 아주 뭐 전방에서는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골도 넣고. 근데 이제 또 그 디넨더슨한테 난 해리케인 PK 막히는 거 진짜 오랜만에 봤어. 그러니까요. 디넨더슨이 그거 방향 읽고 그냥 미리 뛰었거든요. 요즘 디넨더슨의 그 모자 쓴 키퍼의 어떤 그 이미지가 이제 완전 대명사가 됐는데 사실 모자는 이제 이용발이거든요. 원래는 그랬는데. 그래서 핸더슨도 이런 좀 좋은 활약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팀은 첼시. 투엘 감독. 6위고요. 지금 2승 1무 1패에 5득점 6실점. 니즈전 대패 여파 때문에 실점이 더 많습니다. 일단 이 감독에겐 B를 주겠습니다. 콘테와 마찬가지인데 토트넘전을 거의 이길 뻔했던 걸 생각했을 때 2승 1무 1패지만 사실 경기력적으로는 거의 이긴 경기라고 봐도 경기력 도루를 수상했다고 가정하면 이제 3승 1패라고 봐도 괜찮다. 왜냐면 이게 결정력 부재 때문에 사실 저는 비긴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감독 입장에서의 전술은 승리한 거기 때문에 이거의 결과를 가지고 투엘 감독에게 점수에 영향을 주는 거는 감독에게는 좀 가혹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첼시가 아직 선수단 구성에 있어서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맞아요. 그래서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선수단 구성에 문제가 많아요. 수비 빈자리가 여전히 있죠. 중원 불안하죠. 공격진 결정력 심각하죠. 그러니까 스털링이 골을 넣긴 했는데 이 3라운드까지만 우리가 그때 공격진 평가 나 그때 첼시 공격진 10점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스털링 1도움밖에 없었어요. 그래, 너무 너무 이제 답답하니까.
너무 공격진이 답답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데도 투엘 감독의 역량 때문에 이 결과를 지금 내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투엘 감독이 B의 결과 그런데 2승 1무 1패의 결과는 본인 입장에서 조금 더 안타깝게 느껴질 수 있고요. 리즈 유나이티드전이 첼시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패배였죠. 적어도 이 경기만큼은 투엘 감독도 운영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 중에 꺼내든 변화까지도 잘 먹히지 않았고 교체로 좀 애매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경기만큼은 제시 마치 감독에게 공략에 당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받아들이는 결과가 좋은 편이 아니라는 점에서 투엘의 A를 받기는 힘들고요. 투엘이 아닌 첼시를 평가하자면 저는 현재까지 첼시는 B와 C 사이의 어딘가인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B마이너입니까? 아니면 C뿔입니까? 이게 참 애매해요. 근데 저는 굳이 주자면 B마를 주고 싶어요. B 마이너스. 네, 만약에 토트넘전이 경기력적으로 밀리고 비긴 경기였다면 그럼 C뿔. 그럼 C뿔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선수단 구성을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잘 맞출지 그리고 투엘 감독의 역량에 따라서 지금 스쿼드의 문제점을 앞으로 또 어떻게 감춰나갈지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좀 올라갈 수 있을지가 가려지겠죠. 네, 자 이제 두 팀 남았습니다.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8위고요. 2승 2패 4득점 7실점입니다. 초반 뭐 스타트는 완전 이제 완전 망이었죠. 그리고 그 안 좋은 출발 때 감독의 패착이 컸어요. 상대의 압박을 고려하지 않은 빌드업 운영, 숫자의 운용도 좋지 않았고 선수단의 조합을 프리시즌이 꽤 경기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찾지 못한 채 출발을 했죠. 그리고 밸런스도 감독 입장에서 결국 잡지 못했습니다. 수비가 뻥뻥 뚫리고 결국은 브렌트포드전에 대패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이튼한테 졌고 그리고 브렌트포드한테도 졌잖아요. 근데 이 팀들은 맨유가 만약에 시즌 중반 후반 이런 때 만났을 때 무조건적으로 잡고 가야 되는 팀이란 말이에요. 이 챔피언스리그 티켓 원래는 경쟁을 그렇죠. 생각했을 때. 이 초반에 했었던 이 2연패가 나중에 시즌 후반부로 가서 어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빌드업을 못하는 선수들로 억지로 빌드업을 하려 했던 것도 이때는 페인이 됐어요. 왜냐면은 아약스 때는 빌드업 잘 됐거든. 맞아요. 그리고 그때 대표적인 선수가 이제 데헤아죠. 데헤아가 너무 무리하게 짧은 패스를 하려다가 미스가 나오면서 실점 빌미가 됐는데 근데 이후에 있었던 2연승 리버풀을 잡고 사우스햄튼을 잡았죠. 이 2연승은 터나 감독의 성과라고 볼만 합니다. 일단 리버풀전은 전술 변화를 통해서 데헤아에게 볼 잡으면 무조건 골킥만 차게끔 롱킥만 차게끔 이제 지시를 좀 내렸고 후방에서 그냥 롱패스 전방에서의 속도 싸움 그리고 수비 상황에는 웬만해서는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게끔 라인을 대폭 내려서 신중한 운영을 했었죠. 사우스햄튼전 때도 경기 중에 일단 왼쪽 공격에 집중했다가 안 풀리니까 오른쪽으로 변화를 줘서 후반전 10분 만에 바로 골을 만들었고 1대0 리드 상황이 지속되니까 카세미르도 넣고 그리고 라인도 아예 대폭 내려서 수비적으로 잠그는 경기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승점이 필요하다고 터나우도 생각을 한 거지 보면.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과정이라고 봅니다. 터나우가 어쨌든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일단 알고 있다는 것에 지금 내용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전술적으로 유연하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수도 있을 만큼 터나우 감독은 결과를 내는 부분에서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철학은 다음 문제다. 그리고 어떻게든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어쨌든 2연승을 또 챙겼으니까. 초반 2연패 기간에는 저는 D까지도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연승을 통해서 C가 됐고 여기서 결과를 좀 더 차곡차곡 쌓아나간다면 충분히 B 혹은 A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감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리버풀입니다. 네, 클롭도 C를 주겠습니다. 1승 2무 1패예요. 맞아요. 이 직전 본머스전에 9골을 넣어서 지금 13득점인데 졸라 웃긴 게 이거 9득점 없었으면은 그러네. 리버풀 4득 5질이었거든요. 아니 이제 보니까 맨시티하고 득점 골득실이 똑같아요. 그러네. 완전 똑같은데. 자 스쿼드 문제가 근데 분명하게 느껴졌던 1라운드부터 3라운드고요. 스쿼드 문제인데 왜 감독이 C냐? 왜냐면 그 스쿼드 문제의 원인도 클롭에게 좀 있기 때문입니다. 클롭 감독이 지금으로서는 1라운드부터 3라운드 때까지의 대패 과정을 봤을 때 감독 입장에서 잘한 걸 꼬집자니 그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C의 평가를 피해가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요. 자 선수 영입 및 기존 잉여 자원 정리에 대해서 클롭은 적극적이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러면서 발생된 스쿼드의 문제점이 저는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따라온 거라고 보고요. 그때 보면 팀 전술이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전술을 수행할 만한 선수단의 상황이 이제 100%가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나마 클럽 입장에서 조금 불운한 요소를 꼽자면 부상자가 너무 많았다는 거. 그런 부분은 감독 입장에서는 좀 변호할 수 있는 요인이긴 하겠으나 그래도 스쿼드가 그걸 감당할 만한 어떤 여력을 갖췄어야 되는데 그게 늦어졌다는 점. 그리고 이 부분은 리버풀의 과정을 봤을 때 감독의 책임이 있다는 부분에서 C를 줬습니다. 3라운드까지는 분명히 리버풀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많이 나왔었고 여전히 본머스전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상대가 본머스였기 때문에 일단 기대보단 걱정에 더 앞서는 현재 리버풀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리버풀 보면은 어쨌든 나간 자리에 대한 대처는 전 그래도 비교적 빠르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말에 나가고 누네스 데려왔고 왜냐면 누네스가 그리고 제일 지금 유럽의 핫한 매물 중에 하나였으니까. 근데
이런 뭐 중원에서의 선수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티아고의 부상 같은 거는 또 이제 항상 염두에 지금 몇 시즌째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염두에 뒀어야 돼요. 올 시즌부터 부상이 많아진 게 아니니까. 예. 이 지난 시즌에도 그 전 시즌에도 계속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좀 현재로서는 운영이 아쉬운 부분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칼빈 램즈 같은 선수들도 데려왔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뭐 너는 아놀드의 뭐 백업 뭐 이런 형태로는 저는 어느 정도 보강도 괜찮다고 봤는데 이제 문제는 중원. 여기서 이제 어떤 선수를 좀 그래서 지금 리버풀이 급하게 중원 자원을 찾고 있잖아요. 근데 이적 시장이 지금 이틀 남았단 말이야. 이제 이틀이에요. 맞아요. 이러다가 바이체티치 계속 쓸 것 같은데 뭐 이러다가는 중원에 대한 우려점은 계속 시즌 내내 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점수를 내려봤습니다.